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원입니다. 이달에 JP모건, 도이치뱅크, 노무라증권,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네. KDI,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외 경제보고서 10종 분석 기사를 쓴 우리 정혜연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상당히 긴 분량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또 이 경제 보고서를 또 심층 분석을 하셨는데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현실이 녹록지가 않던데요. 네, 그렇죠. 지금 당초에 지금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한 2.3%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그거를 2월 27일 날 2.1%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이 2.1%라는 것도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개발은행이 코로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GDP가 1%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에서 1% 빼면은 한 1.3%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JP모건은 종전에 2.3에서 1.9%다라고 했고요. 또 그다음에 노무라증권은 2월 17일에는 0.5에서 1.8%라고 했는데 불과 20일 만에 수치를 내려서 한국 경제는 최악의 경우 0.2% 성장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제로죠. 발전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월 16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숫자는 뭐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은데요. 그 전날 이제 한은이 이제 임시 금통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금리를 0.5% 떨어뜨렸습니다. 0.75%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입니다. 그러면서 이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당초 숫자 2.1%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전망치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얼마나 되는지 현재 알 수도 없고 또 그게 또 의미가 있지도 않다. 그 다른 지금은 그 해외 연구소들은 몇 퍼센트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는데 하는 총재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달성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솔직하게 답을 못하는 것인지 제가 참 떠오른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떠오르셨습니까? 작년 2월에 윤증현 MB 때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당시 이제 인터뷰를 제가 했었는데 그분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2009년이었죠. 이제 당시 이제 뭐 미국발 금융위기 있고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기재부에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3%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윤 장관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사실대로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용감하네요. 사실. 굉장히 장관이 이렇게 말하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허우 웃더니 상황 한번 봐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경제수석실하고 협의해서 라고 하더니 결국 하루 뒤에 기재부가 올해 성장률은 플러스 3%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정부라면 그리고 경제 수장이라면 비록 나쁜 수치여도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에서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랑 어느 분이 더 맞는 건지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경제라는 게 사실 선제적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더더욱더 사실 그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10종이나 분석을 하셨습니다. 경제 보고서를요. 자, 어떤 내용들이 주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좀 이제 정리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 시장이 위축되는 게 있고요. 소비 시장 위축. 그다음에 중국 내 소비가 위축이 돼서 우리 경제가 있는 파장이 있고요. 또 중국 내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는 피해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소비 시장 위축은 뭐 노무라증권, 그다음 JP모건, 뭐 현대경제연구원, 호주 뉴질랜드뱅크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게 도소매업, 식유통업, 운송업 등이 우리나라 GDP의 한 12.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다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고 그러니까 직접 탄을 받는 업종인 거죠. 백화점, 뭐 슈퍼마켓, 은행, 뭐
그다음에 식당들 전부 다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로 인해서 문제는 이제 노동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죠. 이제 음. 우리나라 소비 부진은 그렇고요. 음. 중국 내 소비 부진도 네. 역시 우리나라에 이제 타격이 됩니다. 우리한테도 그게 여파가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선 중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다. 아, 네네네네. 자, 그런데 중국 여행객이 몇 명이냐면요. 2018년을 기준으로 8억 8천만 명입니다. 8억 8천만 명이요? 네. 오, 거의 정말 네. 9억 9천만 명에 육박하는 거네요. 근데 9억 9억 명, 명에 9억 명이 육박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네. 4분의 1, 네. 25%가 중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일단 한국에 안 옵니다. 음. 한 명도 안 온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네네. 안 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올수시켰죠. 그런데 네. 한국에서 여행 사업이 GDP의 2.8% 정도를 차지합니다. 2.8, 상당한 네. 퍼센테이지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관광 수입이 한 2조 9천억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 202만 명쯤이 우리나라를 안 올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행업이 타격이 굉장히 큰 거고요. 여행업 타격 크면 네. 뭐 항공업, 그렇죠. 뭐 운송업, 연쇄적으로. 네. 그러면 뭐 저기 공항 이용 안 하니까 면세점, 면세점 벌써 문 닫았습니다. 아, 네. 김포공항 면세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내국인은 아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카지노도 또 다니거든요. 그렇죠. 카지노 사는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네.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여행을 안 오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네. 이 사람들도 지금 뭐 자가격리하고 안 다니잖아요. 네. 일단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업계. 네. 화장품 업계. 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1,8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절반이 지금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 40%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직격탄일지는 뭐 상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뭐 소비재 업종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조업도 네. 중국 내 이제 공장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갖고 네네. 있을 텐데 거기에 지금 가동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가동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국 내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네. 우리 경제에 받는 타격도 굉장히 큽니다. 네. 일단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비사, 중국 내륙 쓰촨성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중국 내 운송이 사실상 마비가 된 겁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생산이 재개가 돼도 운송과 수출이 정상화가 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거죠. 유통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KDI는 또 이제 중국산 이제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수급 차질이 일어서 국내 완성체 업자, 네. 이제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5개사가 모두 가동률이 하락했고, 네. 또 이제 또 어떤 때는 또 긴급 방역 작업하느라고 예. 공장이 또 이제 안 되는 거죠. 음. 또 그러면 중국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뭐 다른 데는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몇 군데에서 입국 금지당했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군데 뭐 네. 거의 110? 네. 120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입니다. 음. 입국 금지는 안 했는데 출입국 제한 조치. 네. 이게 뭐냐면요.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입국민에 대해서 한국민에 대해서 14일 동안 네. 이제 사실상 이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 베트남의 공장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의 공장에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직원들이 이제 공장 뭐 시찰을 하는지 상황 보러 갔는데 14일 동안 격리가 되면 이 손실 도대체. 그렇죠. 또 추산이 불가능하겠습니다. 14일이면은요. 네. 거기다가 또 보면 석유화학 제품들,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GS 칼텍스. 왜냐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공장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네. 중국에서 소비해야 될 석유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란하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러시아하고 공급 과잉 경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공장마저 안 돌아가니까 당연히 지금 유가 지금 대폭락을 하고 있죠. 그럼 그렇죠. 우리 석유 제품 수출업체들 네. 지금 뭐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은 뭐 도소매업, 네. 그다음에 식유통업, 그다음에 운송업, 관광 등등 모든 지금 분야가 거의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제 추경안을 편성을 하고 또 금리 인하까지 내린 건데 이거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 금리가 지금 사상 최저치 0%대, 지금 0.75%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더 이상 떨어뜨릴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추경하고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제 그 경기 부양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한 번도 우리는 이렇게 그 금리를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가 미리 금리를 신경을 써서 올려놨어야지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떨어뜨릴 여력이라도 있는데 이미 우리는 최저였고 그렇죠. 지금 이번에 또 떨어뜨려서 또 최저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다른 데들이 더 떨어뜨릴 때 과연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카드가 네.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 정혜영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경제연구소들이 쏟아내는 보고서들이 이렇게 잿빛인데 그 한국은행 아까 얘기했던 이주열 총재 발언이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쓸 카드, 방금 말씀하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